네, 안녕하십니까.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추구하고 있는 부분이 AI 기술을 활용해서 악성 URL 파트를 저희가 어떻게 보면 자동으로 좀 분석할 수 있을까 부분을 연구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한 발표를 이번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에도 AIS 2022에서도 제가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AI를 이용해서 악성 코드를 좀 더 자동화하고 분석해서 뭔가 정보를 줄 수 있겠다라는 측면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약간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대다수 이제 AI가 이것이 악성이다라고 정의를 내렸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라고 아마 질문을 하실 겁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이것이 악성이냐라고 질문을 하실 텐데 항상 그 부분이 좀 모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설명할 수 있는 AI라는 측면으로 이제 많이 접근을 했었고 작년 발표도 약간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이번 주제도 약간 비슷한 부분입니다. 사실 AI를 가지고 저희가 악성 URL 파트들을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하게 되고 이것이 왜 악성인지를 좀 기반을 생성형 AI 쪽으로 저희가 좀 전달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나름 설명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정보들이 나오더라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발표를 준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보시는 문자 메시지들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받아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당연히 보안을 잘 아시는 분들이시니까 절대 이러한 문자 메시지가 왔을 때 클릭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아마 비보안 관련된 분들 또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보안에 관련된 전문가시니까 아마 주변 분들이 많이 문의를 하실 거예요. 친지, 친구 또는 부모님 또는 자식, 아빠 이거 클릭해도 돼? 라고 물어보신 것을 아마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때 과연 우리가 어떤 측면으로 이것을 눌러도 돼 또는 누르지 마라고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는 나름 보안 전문가니까 저희 주변에 링크 포인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괜찮으실 거예요. 하지만 링크 포인트가 없으신 분들은 어떨까요? 그분들은 누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연히 뭔가 나랑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한 달 전쯤에 아마 건강검진 결과 보고서와 관련된 문자 메시지가 간 적이 있습니다. 물론 악성 URL이었습니다. 하지만 건강검진 결과를 받으셨던 분은 보고서가 나왔구나. 그러니 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클릭하게 되는 거죠. 그때 악성 앱이 설치된다든지 했을 때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과연 비보안을 하시는 분들이 과연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몇 억이 유출되었다 또는 개인정보가 해커한테 넘어갔다라는 기사들은 심심치 않게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일상생활에 지금 현재 파고들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보안 제품을 설치하세요. 이게 과연 말이 될까?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보안과 전혀 관련 없이 생계를 꾸려가시는 분들이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보안 제품을 설치하세요, 그러한 URL들은 클릭하지 마세요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에는 실제 자기가 본인께서 겪으시기 전까지는 사실 관심 없는 주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고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피해 급증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 오히려 공격자 입장에서도 훨씬 더 공격하기 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안 전문가이고 보안 솔루션을 다 내놓으라는 보안 솔루션들을 나름 배치해서 기업의 정보 또는 기업의 어떤 자산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끔 많은 노력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 공격자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잘 마련되어 있는 공격 방어가 잘 되어 있는 곳을 공격을 하는 것보다는 굳이 관심 없으신 분들을 타겟팅하는 이 자체가 훨씬 더 저렴하고 공격의 효과도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다수의 많은 공격자들이 지금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피싱 URL을 통해서 실제 공격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건수는 매년 계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유형들은 실제 또 스토어를 통해서 너무 쉽게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거의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악성 앱도 만들고 홈페이지도 만들고 그것들을 통해서 계속 도메인 주소만 바꾸면 되니까요. 사실 이번 도메인 주소가 어떤 악성이라고 해서 어떤 솔루션에서 탐지를 하더라. 그러면은 그 도메인 버리면 됩니다. 도메인 구매하는 거
10,000원이면 되잖아요. 그죠? 가비아든 어디든 가서 제가 도메인 하나를 1년 동안 구매를 해서 쓰는 것 비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공격하기 좋은 상황인 거죠. 내가 적절한 URL 주소만 하나 가지기만 하면은 웬만한 것들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토어들이 계속적으로 대중화되고 있고 공격에서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보셨듯이 피해는 계속적으로 급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공격들을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솔루션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이러한 사건 사고가 계속 발생할까? 이거를 우리가 고민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꾸준히 찾아야 되는데요. 문제는 이 그래프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는 카스퍼스키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실제 이런 피싱 URL의 생명 주기를 따져봤을 때 실제 대다수는 하루 만에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건강검진 결과 보고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공격이 언제 있었냐 그러면은 주말에 있었습니다. 주말에 그 URL 주소가 전송이 되었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보안 전문가들은 당연히 주말에 쉬실 테니까 여러분들도 쉬셔야죠.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분석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거를 클릭했을 때 악성 앱이 설치가 되고 결국 악성 행위를 다 하고 난 뒤에 실제 사라지는 거는 월요일 아침이면 그 도메인 주소는 없어집니다. 결국 우리가 그 이후에 신고를 받고 아무리 분석을 하려고 해도 해당 도메인 자체가 없는 거죠. 단순 하루 만에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봤더니 하루 안에서도 거의 2시간에서 4시간 또는 8시간 사이에 모든 URL 주소들이 자취를 감춰버린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시간적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그 말은 사람이 이것을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물론 저희도 당연히 뭐 낮 근무만 할 테니까 밤 근무, 새벽 근무 이런 것들은 우리의 지금 현재 분석 대상의 시간이 아닌 거죠. 이러한 시간을 타겟팅해서 공격한다라면은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아마 언론에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주말에 결국 어떤 내 돈이 유출된 것 같은데 그거를 막아달라고 은행에 전화를 해서 이거 막아주세요 라고 해도 주말 근무이기 때문에 그게 행해지지 못한다라는 거죠. 결국 다음날 아침이 월요일 아침이 되었을 때는 이미 그 돈이 사라지고 없고 딴 데서 그냥 다 돈을 빼가고 난 뒤이기 때문에 결국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계속적으로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것들을 우리가 왜 분석하기가 힘든지를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양한 형태들을 띠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 이 악성 URL을 분석해 주는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겪었던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문자 메시지의 어떤 특성상 긴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물론 MMS라고 하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SMS, 즉 심플 메시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URL 주소를 짧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시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시게 된 비트 LI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러한 URL들은 우리가 문자를 받았을 때 물론 앞에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듯이 대검찰청입니다 이런 글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 나랑 관련이 없어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단순 URL 주소만 보고는 이게 악성일지 정상일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것을 클릭해 봐야지만 그 내용을 보고 이건 피싱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우선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우선 짧은 문자열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클릭해 봐야 된다는 이슈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아래쪽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저희가 까만색으로 지금 현재 마스킹을 했는데요. 저 마스킹된 부분은 정상 도메인입니다. www. 예를 들어서요. 네이버닷컴이라고 해볼게요. 네이버를 제가 그냥 이렇게 마스킹 처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저 사이트는 정식 공공기관이기도 하고요. 실제 살아있는 공공기관 그리고 실제 또 어떤 특정 회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 부분을 저희가 마스킹 처리했는데 그 뒷 URL 주소를 쭉 보시면은 마지막에 URL은 www.어디.com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저 URL 주소를 클릭하면은 지금 현재 피싱 사이트로 자동으로 리다이렉션 됩니다. 이거를 저희가 오픈 리다이렉트 취약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실제 저 사이트에 그러한 취약점이 있습니다. 뒤에 URL 주소를 붙여서 그냥 전송을 하면은 실제 보안 제품들은 도메인 주소 앞쪽 까만색으로 마스킹된 부분만 보기 때문에 이 URL 주소는 정상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예로 들었던 게 네이버였다라면은 우리는 앞쪽
도메인만 보고 네이버닷컴이니까 정상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주소를 딱 클릭하면 자동으로 리다이렉션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도박 사이트들 또는 성인 사이트들이 이러한 URL 주소의 공격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거를 다시 짧은 URL 주소로 바꿔서 전송을 하는 거죠. 그러니 사용자 입장에서는 잘 모릅니다. 아래쪽에 있는 것도 같은 예제인데요. 아래쪽도 보시면은 이번에는 제일 마지막 부분이 HTTP 해서 무슨 IP 주소도 아닌 것이 이상한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의 IP 주소는 점점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뭐점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은 10진수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앞쪽 숫자 127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16진수로 바꾸고 4개를 총 16진수로 바꾼 다음에 그것을 10진수로 변환하면 저 숫자가 나옵니다. 즉 IP 주소입니다. 실제 저거를 접속해도 여전히 지금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특정 웹사이트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실제로는 정상적인 사이트로 보여지지만 다른 사이트로 리다이렉션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보안 솔루션 입장에서는 앞쪽 도메인 주소만 봐서는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판단하기가 되게 까다로워지는 거죠. 두 번째 유형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당연히 네이버의 화면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네이버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 역시 비슷해 보이죠. 네이버 포탈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네이버가 새로운 도메인 주소를 가지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냥 같은 사이트로 보여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은 북한에서 준비했던 사이트였죠. 네, 이런 유형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왼쪽과 오른쪽 URL 주소를 보시면 똑같이 네이버입니다. 물론 오른쪽에 있는 여러분들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주소에 A자에 빨간색을 표시를 했는데요. 사실 이거는 영어 A가 아닙니다. 그냥 다른 나라 문자 중에서 A와 가장 흡사하게 생긴 문자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냥 봤을 때 네이버로 보여지는 거죠. 눈으로 식별할 때는요. 하지만 실제 사이트 들어가 봤더니 이렇게 네이버 화면이 그대로 뜬다라면은 당연히 여러분들은 네이버라고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다음 예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번에는 그림도 똑같습니다. 네, 그림이 완전 똑같죠. 좀 전에는 거의 비슷한 화면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포털 사이트는 매번 뉴스라든지 이런 정보들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항상 같은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극히 드뭅니다. 하지만 구글과 같은 화면, 단순화된 화면에서는 같은 화면이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구글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보안 솔루션 중에는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탐지를 하냐 그러면 우선 컨텐츠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자, 보시면은 우측 좌측 다 구글에 대한 컨텐츠죠. 그래서 텍스트를 추출해서 이 정보를 가지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 네이버 또는 지금은 구글이니까 구글 도메인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우선 비교 작업을 했을 때 우선 구글이라는 글자가 보여지는 컨텐츠가 google.com인가를 봤을 때 그거랑 일치하면은 정상. 근데 지금 현재 좌측 보시면은 컨텐츠를 긁었는데 구글이죠. 근데 접속하려고 하는 사이트가 구글이 아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보안 제품은 이거는 문제가 있는 사이트다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화면을 그대로 컨텐츠를 긁었을 때 구글의 컨텐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사실 우리 여기에는 흰색 화면이 워낙 많기 때문에 글자들 여기에 흰색 바탕 화면에 이상한 글자들을 잔뜩 매핑시켜 놨습니다. 그리고는 색깔을 흰색으로 바꾼다든지 또는 폰트 사이즈를 거의 0에 가깝게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는 식별되지 않지만 실제 컨텐츠를 긁어보면은 전혀 구글이 아닌 컨텐츠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도메인도 구글이 아니고 컨텐츠도 구글이 아니니까 이거는 피싱이 아니야라고 생각하게끔 유도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것은 이제 사기 쇼핑몰들입니다. 아마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궁금해하는 또는 사고 싶은 어떤 전자제품을 굉장히 싼 가격에 이렇게 올려놓게 되면은 우리는 이거를 구매하게 되는데 실제 돈을 송금하고 나니까 그냥 이 사이트가 폐쇄되는 그런 형태들에 대한 아마 기사거리들을 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이제 사기 쇼핑몰에 관련된 이슈인데요. 이 부분도 역시 우리 입장에서는 역시 좀 차단해야 되는 이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워낙 쇼핑몰들이 워낙 많고 요즘 다들 투잡
때문에 온라인 스토어를 개설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 온라인 스토어 주소만 보고 이게 사기 쇼핑몰인 걸 알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조금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러한 사이트들도 가급적이면 어떻게 차단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이것도 스미싱의 한 공격 타입으로 넣어두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좀 챗GPT를 활용해 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우선 이건 되게 초반 아이디어는 되게 단순했습니다. 지금 요 아래쪽에 사실은 제가 챗GPT한테 질문했던 프롬프트가 있었는데요. 저희 직원이 이거는 지우는 게 좋겠습니다. 이건 너무 크리티컬한 이슈라서 지웠는데 지금 약간 뜬금없는 화면이 나와서 이상해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우측편에 보이시는 사이트는 피싱 사이트입니다. 이 피싱 사이트를 제가 어떻게 질의를 했냐 그러면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술 먹다가 저희 직원들하고 술 먹다가 아이디어를 하나 냈어요. 이거 분명히 피싱인데 이거를 우리가 사람이 분석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말이고 또는 새벽 시간이면은 과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챗GPT한테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한 게 여기 등장했던 URL 주소를 복사해서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사이트 정상이냐? 라고 물어봤더니 챗GPT가 저는 온라인에 접속되어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컨텐츠를 내가 컨트롤 A, 컨트롤 C 해서 챗GPT한테 컨트롤 V를 해줬습니다. 컨텐츠 내용이 네가 잘 모르니까 이런 컨텐츠 내용이고 URL 주소는 이렇게 생겼다. 이게 피싱이냐라고 물었더니 컨텐츠 내용을 봤더니 AT&T 로그인 사이트로 보여지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도메인은 AT&T 사이트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싱입니다 라고 답변을 해줬습니다. 챗GPT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프롬프트는 사실 지금 현재 화면에서는 생략되어 있긴 합니다만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다듬어서 굉장히 정보가 거의 정확하게 나오는 프롬프트를 만들었는데 저희 직원이 삭제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거기에 대한 답이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답을 저희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걸 해내고 나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웹사이트를 급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서비스를 뭔가 예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올 5월이었는데요. 올 5월 중순쯤에 저희가 이 아이디어를 내고 웹사이트를 만들고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미국에서 너무 급격한 트래픽이 발생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사이트로 거의 크롤링에 가까운 봇이 거의 저희한테 질의를 하는 정도의 쿼리가 들어오면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챗GPT의 비용이 증가하는 추세니까 이거는 좀 막아야겠구나라고 해서 사실 챗GPT의 비용을 우선 떨어뜨리는 게 또 이슈가 돼버렸어요. 반대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다 보니 어떻게 하면은 이 내용을 좀 줄이면서 좀 정확한 데이터들을 얻어낼 수 있을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했는데요. 그러다가 발생한 게 바로 라마2입니다. 라마2는 아마 잘 아시겠지만 메타에서 실제 오픈 소스로 내놓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그냥 온프라미스 형태로 구축해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챗GPT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라마2로 지금 현재 전격적으로 변환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라마2 같은 경우에는 실제 모델상에서 보시면은 지금 현재 우측편에 있는 화면은 라마2를 돌리기 위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굉장한 GPU 성능이 필요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자 입장에서 접근해 보면은 굉장히 CPU 상에서도 돌아갈 수 있는 모델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측편에 있는 라마2에 관련된 7빌리언 모델 중에서 GGML이라고 적혀 있는 모델이 있습니다. GGML은 CPU에서 돌릴 수 있습니다. 대략 저희가 쿼리를 해보니 대충 한 20초, 30초 정도의 결과물이 나옵니다. 나름 퀄리티도 괜찮습니다. 근데 얘가 한국어로는 답변해 주지는 않습니다. 대신 영어로만 답변을 해주는 7빌리언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실제 서비스에서는 저희가 이제 13빌리언 모델까지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저희가 GPU 상에서는 사실 돌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개발자 입장에서 접근해 보시면은 충분히 7빌리언 모델도 나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실제 구축 작업을 하고 나름 추가적인 작업들을 더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컨텐츠의 내용만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악성이라고 규정짓기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단순 컨텐츠가 긁어지지 않는 유형도 있습니다. 아예 통 이미지 형태도 존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우선은 저 웹페이지의 컨텐츠 위주로 먼저 피처를 추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이트의 어떤 특정한 태그들,
좀 부각시키고자 하는 태그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태그라든지 또는 어떤 그 사이트를 좀 잘 설명할 수 있는 로고 정보들, 뭐 예를 들면 경찰청이라든지 대검찰청 이런 로고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로고 이미지들, 그러한 정보들을 최대한 많이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그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어떤 문자들, 그리고 이미지, 그리고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인지, 그리고 이제 여기에 등장하는 DNS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수집을 해서 챗 GPT에 준하는 죄송합니다. 라마2에다가 저희가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이제 파인 튜닝했고, 저희 파인 튜닝 자체로 된 어떻게 보면 악성 URL 전문 생성형 AI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것의 이름을 저희 나름대로 저희가 튜닝을 했으니까 그리핀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이제 이름을 정했습니다. 저희 회사가 좀 만들어내는 제품들의 이름이 대다수 그리스 신화에서 등장하는 이름들을 많이 가져오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리핀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뭔가 좀 독수리 머리에 사자 몸을 지닌 뭐 날개도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의 상상의 동물입니다. 이 동물이 약간 강인함을 좀 추구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멀리 바라보고 시야를 좀 넓게 보는 어떤 그런 형태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리핀이라는 이름을 정하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악성에 관련된 URL 정보들을 나름 많이 수집을 해서 학습을 시켜 놓은 상태인데요.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APK를 다운로드 시켜주는 유형입니다. 보시면은 아마 과거에는 그냥 URL 주소를 바로 그냥 클릭하면은 APK가 다운로드 되는 게 일반적인 유형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쉽게 APK를 추출할 수 있고 분석 작업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요즘은 그런 형태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보시는 첫 번째 화면은 경찰청을 역시 흉내내고 있는 교통민원에 관련된 어떤 구글 앱스토어 같은 형태를 띠게 되는 거죠. 저 앱스토어에서 저기 설치 버튼을 클릭해야지만 APK가 다운로드 되어집니다. 두 번째 화면은 모바일 부고장입니다. 부고 지인이 뭔가 이렇게 부고를 당했다라는 형태로 해서 저 부고장이 톡으로 날아오고요. 저걸 클릭해 보면은 저렇게 부고장 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역시 클릭해야지만 열립니다. 중간쯤에 또 작은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는 보시면은 경찰청 로고를 가지고 있고, 근데 되게 웃기게 또 경찰청 로고이긴 하지만 그 아래쪽에 뭐라고 적혀 있냐 그러면은 건강검진 보고서를 확인하기 위해서 당신의 전화번호를 입력하세요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마 좀 급하게 조작된 만들어진 형태의 아마 웹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기 전화번호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간혹 이제 신고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거 이상합니다라고 신고를 해서 저희가 이제 저기에다가 제 번호를 입력해 보잖아요. 제 번호를 입력하면은 이거는 정상적인 전화번호가 아닙니다라고 나옵니다. 대상 전화번호가 아니고 해커가 직접 문자를 발송한 해당 사용자가 있겠죠. 그 사용자 번호만이 유효한 입력값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 전화번호가 아니면은 모든 것들이 다 APK가 다운로드 되어지지 않습니다. 즉 특정 타겟팅해서 이제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최근 많은 형태가 저런 유형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분석하는 분석가 입장에서는 해당 대상 사용자의 전화번호를 저희가 모르면은 저 번호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무튼 저런 형태로 해서 이제 실제 어떻게 보면 스피어 피싱 형태로 딱 지정된 타겟팅 공격이 요즘은 대다수를 이루고 있고, 그러한 형태가 지금 현재 우측편에 보시는 형태의 전체적인 그림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전화번호가 입력되어져야 된다라는 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수집된 APK가 이제 여러분들의 해당 권한들을 굉장히 많이 가져와서 이제 뭔가 정보를 유출하려고 하는 형태의 앱들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자동화해 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사실 키사하고 같이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 SQRL이라고 하는 것에 키사한테만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웹페이지 화면입니다. 저기에 좀 전에 보셨던 어떤 교통민원 또는 앞서 보셨던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그 URL 주소, 거기를 입력하면은 자동으로 저희가 해당 전화번호를 맞춥니다. 물론 전화번호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브루트포스를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그 해당 웹사이트에 취약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웹 취약점 공격을 해서 APK의 정확한 다운로드 주소를 알아내고, 두 번째 화면에서 이제 저렇게 파란색으로 APK라고 하는 링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기사분들은 저걸 클릭하시면 다운로드가 되는 형태를 띠게 되는 거죠. 막상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 받아본 APK들은 바이러스 토탈과 같은 사이트에 던져보면 사실 알려지지 않은 형태가 대다수였습니다. 즉
대다수의 모바일 백신으로는 탐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확보해둔 이 APK를 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제가 다시 여기서 발표했던 AI를 이용해서 다시 악성 코드를 분석하는 플랫폼으로 전송을 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것의 악성 코드를 전문으로 분석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미노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좀 전에 보셨듯이 생성형 AI를 통해서 저희가 악성 URL을 분석하는 거를 그리핀, 요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인 이 전체 악성 URL 흐름을 URL뿐만 아니라 APK까지 자동으로 이제 분석하는 형태를 띠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특허들을 다수 가지고 있고, 이번에 그리핀 같은 경우에는 특허를 등록 완료를 이제 곧 할 거고요. 해외 출원까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좀 전에 보셨던 이 미노스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 악성 함수들을 나름 이렇게 분류 작업을 자동으로 해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의 유사도를 측정해서 저희가 나름 악성이다 또는 화이트이다를 나름 분석하게 되고, 그 악성 함수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역시 생성형 AI를 통해서 저희가 이 함수를 굉장히 간략하게 설명해주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분석가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이 왜 악성인지, 그래서 이것을 이 앱을 설치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답변을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것들은 주로 이제 해시 처리라든지 뭐 태그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전체적인 미노스에 대한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가 악성 URL을 입력을 해서 저희가 이제 짧은 문자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해 작업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는 컨텐츠, 주요 피처들을 저희가 가져와서 어떻게 보면 APK가 떨어지면은 유사도 측정을, 그리고 그냥 일반 URL이라면은 거기에 따른 생성형 AI를 통해서 해당 사이트가 정상인지, 유해한 사이트인지, 피싱 사이트인지를 세 가지, 지금 여기서는 이제 크게 세 가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유해 사이트는 좀 더 확대해서 뭐 예를 들면 도박인지 성인인지 이런 것들을 더 추가적으로 분석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것이 최종적으로는 저희 이번에 부스에서 저희가 전시하고 있는 Ask URL이라고 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URL 주소 부분은 저희가 실제 사람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피처에 대한 정의들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이렇게 뭐 피처를 가지고 이제 분석했던 정보들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자동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보여드리면은 지금 현재 저 Ask URL 중간에 있는 것이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URL 화면입니다. Ask URL이라고 하는 저 사이트에 보통은 아마 지금 현재 제일 좌측에 있는 저런 문자 메시지를 아마 받으실 거예요. 근데 URL 주소만 아마 선택해서 이렇게 딱 복사하시기는 되게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냥 통째로 그냥 복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대다수 이제 개인 정보가 없으시면은 그냥 통째로 뭐 꾹 누르면 이제 복사하기가 나오니까 복사하기 하셔가지고 저 URL 검색 화면에다가 붙여넣기 하시면은 자동으로 문자, 정상적인 문자들은 다 제외하고 URL 주소만 딱 추출해서 분석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나오듯이 짧은 문자열, 그리고 뭐 이런 것들, 특수한 이상한 뭐 글자들이 한두 개씩 바뀌어 있는 것들, 그리고 간혹 이런 문자들도 아마 간혹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화면을 보시면은 저렇게 U라는 글자의 부호로 되어 있는 원문자죠. 원문자 형태는 저희가 이제 사람이 봤을 때는 저건 분명히 iu.com을 누르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저걸 그냥 클릭하면은 단순히 없는 URL 주소라고 나오는데요. 저거는 이제 사람이 읽을 수 있으니까 iu를 직접 이제 손으로 입력하시는 형태를 띠게 되는 거죠. 근데 저희는 이제 요거를 역시 정상적인 URL 주소를 나름 치환 작업을 합니다. iu로 치환 작업을 하게 되고요. 또는 뭐 유재석.kr 이런 것도 있거든요. 전혀 엉뚱한 HTTP가 붙어 있지 않고 여러분들 그냥 한번 보내 보시면은 유재석.kr 뭐 독도 뭐 닷컴 이런 식으로 써 보시면은 그냥 그 자체가 클릭 가능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실제 URL 주소가 또 매핑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러한 것들도 저희가 이제 추출해서 역시 분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이버의 A자 같은 저런 형태를 저희가 키릴 문자라고 하는데요. 저런 키릴 문자 역시 저희가 치환 작업을 해서 나름 이제 분석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분석된 화면이 지금 현재 보시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나름 이제 저희가 이제 요 화면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정상, 뭐 비정상, 성인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요. 거기에 추가적인 정보를 보시면은 왜 이게 유해 사이트인지, 이게 왜 성인 사이트인지에 대한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판단 근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뭐 유해하다 이게 아니라 왜 유해한지에 대한 정보가 적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다라고 했는데 네이버가 갑자기 저기 도메인 주소가 베트남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네이버는 한국 회사인데 베트남 뭐 현지 IP가 찍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름 결과 정보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판단하실 수가 있고, 혹시라도 만에 하나 오탐이 발견되면은 오탐 신고 버튼을 통해서 신고해 주시면은 다시 또 보안 조치를 자동으로 취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이런 ESC-URL 같은 경우에는 뒤쪽 백단이 다 생성형 AI가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URL 주소를 저희가 생성형 AI로 던지게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 챗GPT를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질의를 하게 되면은 그 질의에 반응하는 시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대체로 우리가 그냥 실시간으로 탁탁탁탁 타자 치듯이 이렇게 찍히니까 실시간적인 측면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결국 최종 답까지 보는 데는 한 2~30초가 걸리는 거죠. 똑같습니다. 저희도 백단까지 와서 저희가 분석 다 하고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가는 데까지는 대략 2~30초가 소요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매번 똑같은 URL 주소가 들어올 때마다 생성형 AI에게 던지게 되면은 그만큼의 시간 부하가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 그냥 화이트한 주소들, 또 이미 블랙이라고 결정된 주소들은 그냥 바로 저희가 DB에 쌓고 있고 그것들을 그냥 바로 리턴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쌓인 데이터들은 바로 리턴되기 때문에 거의 대다수는 뭐 1초 이내에 답이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략 시간이 조금 걸리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시간으로 이러한 데이터들을 나름 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로 많이 쌓는 정보들이 이제 이런 정보들이 또 추가적으로 있는데요. 좀 전에 보셨던 그냥 사이트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보들도 있지만 사기성 쇼핑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이트의 전화번호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계좌번호 이런 정보들은 그래도 계속 한번 사용되어지면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사기 관련된 정보들을 저희가 별도로 수집해서 데이터들을 등록하고 컨텐츠 상에서 저러한 정보들이 등장하면은 사기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대다수 사기성 사이트들이 대부분은 사이트의 구성 요소가 거의 동일합니다. 도메인만 사기다라고 이제 판정 나면은 도메인만 살짝 바꿔서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웹 주소를 웹의 컨텐츠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웹 컨텐츠의 구성 요소가 거의 비슷하다라는 점을 착안을 해서 저희가 이제 이러한 4가지의 정보를 가지고 역시 사기성 쇼핑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좀 전에 제일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이트들은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사라지고 그냥 폐쇄당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분석을 진행할 때는 항상 스크린샷을 뜨게 되고요. 스크린샷을 떴더니 이제 성인 사이트는 굉장히 또 자극적인 이미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급적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모자이크 처리해서 성인이라고 판단될 때는 저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물론 백단에서는 저희가 정상적인 이미지를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사용자가 보실 때는 좀 불편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동적으로 나갈 때는 모자이크 처리해서 나가게끔 또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했던 이 작업들은 사람들이 만일 그 작업을 했다라면은 주말을 끼는 이 좀 안 좋은 케이스를 놓고 보면은 24시간을 소요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하지만 생성형 AI를 통해서 저희가 학습해 놓은 정보들을 가지고 했을 때는 거의 1초에서 맥스 저희가 40초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앞서 컨텐츠가 추출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컨텐츠가 추출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난감한 케이스입니다. 그때는 저희가 이미지 유사도를 측정을 합니다. 이미지 유사도라고 해서 지금 현재 왜냐하면 피싱 사이트는 해당 사이트를 굉장히 모방하고 있을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사용자를 속이기 위한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특정 화이트리스트로 수집했던 그 웹 이미지들을 나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 이미지도 단순히 그냥 PC 화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PC 화면뿐만 아니라 갤럭시 기종별로 화면을 캡처하고 있고 아이폰 기종별로 캡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악성 앱들이 해당
그 가로 세로 사이즈를 보고 얘가 악성 사이트를 보여줄지 아니면은 리다이렉션해서 정상 사이트를 보여줄지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이미지의 사이즈로 해서 저희가 측정을 해서 캡처링을 하는데, 그렇게 캡처링된 정보를 가지고 저희가 비교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이트리스트 중에서 어느 거와 가장 일치하는지를 찾은 다음에 도메인 주소를 다시 비교하는 거죠. 실제 여기는 구글과 거의 99% 일치하는데 도메인 주소는 전혀 엉뚱한 거다. 그러면은 얘는 악성이라고 저희가 규정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이미지로 보통 이제 가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컨텐츠 말고 통이미지로도 저희가 작업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고 있는 이 SQURL은 거의 악성 URL 그리고 APK에 좀 더 특화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기존에 우리가 이제 해외 사이트상에서는 이제 바이러스토탈을 많이 악성 URL 같은 거를 던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네, 이런 부분들하고 저희가 이제 비교를 해서 봤을 때는 저희가 나름 경쟁력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들고 있는 SQURL의 홈페이지가 되겠고, 지금 현재 저희가 별도의 앱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REST API도 지금 현재 출시해서 다양한 보안 제품에 연동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또 준비를 해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보시는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위주로,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위주로 저희가 이제 URL 문자 메시지를 가로채서 실제 이것을 저희가 악성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끔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어쩔 수 없으니까 저희가 카카오톡 채널을 별도로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메시지가 좀 의심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들, 또는 친구나 지인분들이 물어봤을 때 본인이 클릭하시기에는 좀 찜찜하시고 하면은 그냥 문자 메시지를 복사하셔서 저희 카카오톡 채널로 전송을 하면은 저희가 자동으로 분석해서 그 결과를 리턴해 드립니다. 그리고 별도의 크롬 브라우저도 저희가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는데요.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테스팅 단계에 있는데, 크롬 브라우저에 이제 익스텐션으로 해서 설치해 두시면은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웹페이지를 굳이 저희 사이트에 별도로 물어보지 않더라도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형태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이런 형태가 현재 준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제 이거를 서비스하면서 이제 나름 이제 겪었던 적용 가능한 서비스의 분야들을 나름 표현을 해봤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스팸 관련된 뭐 이메일 서비스라든지 또는 문자 메시지를 처리하는 메신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해당 서비스를 한번 이용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직접 이 문자의 URL 주소가 좀 이상한 것 같다라고 하시는 것들 입력해 보시면은 자동으로 분석해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이제 이 URL 주소를 분석하기 위한 뭐 별도의 앱을 별도로 설치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웹사이트에 오셔서 그냥 필요하실 때 그냥 붙여넣기만 해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제 저희가 정확한 답을 드리려고 저희 사이트는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계속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분석했던 유형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체적으로 저희가 겪어왔던 상황들을 설명드렸고, 저기 끝 부스에서 저희가 이제 SQURL을 선보이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서 추가적인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